예, 금요일입니다. 자, 저는 금요일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이에요. 뭔가 막 일이 많아도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또 주말에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예. 정말 쉬고 싶어요. 의원님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워낙 에너자이저라. 저도 주말 되면 좀 쉬고 싶죠. 요즘은 이제 연수원장으로 돌아다니니까 더 정신이 없어져 갖고. 근데 살만 나시진 않으세요? 아, 윤석열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요즘은 살맛 안 나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 평론 시간입니다. 34번째입니다. 자,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어제 보니까 그 소통존에서 예. 의원님이 강연을 하시더라고. 근데 멋졌어요. 진짜 멋졌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육위원소장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딱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 그랬어요? 예. 지금 저런 식으로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세요. 좀. 현재의 정세 인식.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데, 야, 이게 의원님은 선생님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인기 강사. 이미 탑 강사를 한 몇 번 찍다가 넘어왔죠. 예. 어떠셨어요? 저거 뭐 해보니까? 그것도 그 중앙 당사에서. 저거는 많은 분들의 이제 공으로 저기가 만들어진 건데, 예.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나갔을 때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거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저렇게 구체적으로 당원존을 만들어라 라고 가서 밀어붙이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남영희 위원장이에요. 예. 우리 해피바이러스가 또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예. 아니, 남영희 위원장이 저 초창기 정치할 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막 열심히 다니고. 요즘 진짜 세졌죠. 예. 디테일도 좋아지고. 디테일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꼭지를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박진영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뒷담화하면 재밌냐? 근데 남영희 위원장은 아이디어 내고, 뒷담화도 잘하는데, 결국은 꼭지를 따. 실천을 해. 나는 박진영 존경하는데 정말 정치 어떤 그 이론으로는 거의 예. 탑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 가만히 보면 입만 보여요. 안 움직이고. 꼭지를 못 따는구나. 예, 안 움직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실무자로 들어왔고 15년을 실무자로 지냈어요. 지치는 거야, 그게. 실무자로 너무 오래 해갖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입만 살아있으면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일인가? 제가 이제 당직자들하고 저녁 한번 산다고, 그랬더니 또 고기 사라 그래갖고 이제 소고기집을 갔는데, 정작 고기 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은 코로나가 걸려서 못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위원장 나가서 떨어진 정춘생, 그다음 박진영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결과가 나왔고 뭐 이재정 의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재정 의원이 됐고, 왜냐하면 이제 전국위원회는 별로 지금 또 이제 12구 참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이게 전당대회와 같이 치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조금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춘생. 근데 그날도 막 실무국장들이 있는데 또 박진영 나불나불거리면서 막 비판하는 거야, 당을. 박진영 보고 있으면 1번. 아니, 근데 현재 국장들은 열심히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당을 막 비판하면 그 국장들이 좋겠어요? 그치.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한 국장이 쫙 하는데 대체로 입을 다물고 들어봤는데 이 견해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어. 그래서 내가 그 국장 그러고 끝냈지. 근데 이제 어쨌든 남영희 위원장은 그 지역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 그래서 실천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당원존을 만든 거예요. 당원존 만들고 뭘 할까 그러다가
다른 데서 이제 교육하는 거 보고 자기 지역에서 제가 교육한 걸 보고 네. 당원존에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육연수원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원존에 가갖고 좀 셀럽들 모셔서 이제 이렇게 당원 교육하는 걸 월간 민주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아. 예. 월간 땡땡땡 해갖고 요즘 재미 보는 방송 진행자 한 분 계시잖아요. 월말이지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김어준은 월말 어. 그리고 새날은 월간 정세현이라고 있습니다. 아, 월간 정세현. 아. 우리는 월간 민주당. 어.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서부터 하는 또 교육연수원 프로그램은 차이나는 민주당. 야, 뭐야, 그 따라하세요. 아니, 차이나는 클라스 그거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세바시 내용은 세바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차이나는 민주당. 원래는 어쩌다 민주당을 할 뻔했어요. 어쩌다 민주당.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자고 일어나요 민주당. 예. 근데 이제 차이나는 민주당은 그래서 전에 또 이제 이게 그 세상에 새로운 건 없잖아요. 네. 전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맞죠. 안민석 의원이 현역 의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한 1년 반 동안 했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뭉치면 뜬다. 아, 안민석 의원은 최근에 굉장히 세졌대요. 옛날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 그래요? 여기 집회 나가서 연설해버리잖아요. 윤석열 뒤진! 그것밖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이제 안민석이 의원이 하던 안민석,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 함께 했던 뭉치면 뜬다.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국 광역 도당을 돌면서 그 셀럽들과 오프라인 특강하고 이제 그걸 편집해서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리고 그게 이제 차이나는 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보내드렸던 월간 민주당. 새날도 나갔죠? 네. 예. 근데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더라. 유입력이 없어. 그렇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봉주 사진을 쫙 놓고 키워드 딱딱 집어넣으면 더 클릭을 할 텐데 무슨 공문서처럼 만들었어. 당직자들이 하는 게 공문서 같아요. 진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간 민주당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마차님도 만들어 달라 그래. 우리나라 썸네일의 최고 권위자시죠. 예, 마차님. 네. 자, 여러분 지금 정치 천재 정봉주는 정봉주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날이 싫으신 분은 정봉주 가서 보시고 정봉주 싫으신 분들은 새날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 둘 다 틀어놓으세요. 참,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웃기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그 외전 나가서 새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치 천재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다. 뭐 새날에 고정 출연을 해요, 제가?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치 천재란 분이 계시다 그랬더니 권순표 옹이 제가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쪽이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우리가 새날 홍보를 한번 했죠. 그러니까요. 저도 봤고요. 예. 자, 권순표 옹은 이제 새날 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해.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TV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새날 보고 계시는 분들 1번 한번 쳐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내건 죄목이 엄청나게 세. 판사 입장에서 약간 짓눌린 측면이 있고 구속 적부심에서도 보면 뭐가 있냐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예요.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실장이 집에 자주 안 들어갔다는 이유. 똑같아요. 그 맥락 자체가. 일단 이 죄목이 너무 크므로 증거가 있건 없건 일단 붙잡아 두고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그 구속영장 발부된 경우에요. 구속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변호사도 못 찾고 느닷없이 구속영장이 대응을 못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체포영장이 긴급 체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변호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진상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충분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8시간 40분 영장 실질심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했다 치고? 아니, 안 했으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주세요. 언론에 안 나온 또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해야 돼요. 8시간 10분 심사를 합니다. 정진상은 8시간 10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8시간 40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게 10시간 만에 9시간 50분 즉 10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다. 그럼 10시간 동안 심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신중에 신중을 기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3월 10일 날 3월 9일인가 3월 10일 날 탄핵이 됐고요. 그리고 탄핵됐는데 거기에 범죄 혐의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뇌물 등등이 있고 범죄 혐의가 다 있어서 그런 사유로 탄핵이 된 사람을 그로부터 20일 뒤인 3월 30날 구속영장 신청을 해요. 검찰에서. 그래서 8시간 40분 동안 심리를 하고 심리한 내용을 판사들이 10시간 동안 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요. 8시간 10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영장 발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부한 시간에 40%인 4시간 20분 만에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변호사들이 양쪽에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낸 자료도 약 300쪽이 되고 우리 쪽에서 낸 변호사들이 낸 자료도 PPT 150쪽 그 의견서 300쪽 해갖고 의견서 300쪽이면요. 전문 서적 보기보다도 힘들어요. 사건이 그렇죠. 쫙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의견서가 결국은 몇 개월 동안 그 재판을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건데 그걸 4시간 20분 동안 보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우선 이제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게 이게 있습니다. 판사가요. 그분이 누구냐고 검사한테 몇 번은 물어봐요. 그분이 누구냐고. 700억. 대장동 천화동인 1호 그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검사가 약간 짜증나듯이 그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판사는 왜 그분을 물어봤을까요? 우리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분을 이재명 대표라고 판사는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그렇게 700억 그분이 유동규도 아니고 정진상 김용도 아니고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그 심증을 갖고 있는 판사가 정진상 정무실장 구속영장을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구속영장이 충분히 심리가 됐죠. 그래서 구속 적부심은 기각될 줄 뻔히 알았죠. 우리도. 왜 그럼 이거 냈냐면 항의입니다. 항의. 너희들이 구속하는 게 맞느냐. 그럼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진상 구속되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서는요. 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거 나온 거 보셨죠? 네. 뉴스토마토에서. 네. 이재명 지사를 믿는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가 48%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찰을 수사를 믿는다가 38%쯤 해갖고 한 10%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가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야, 예. 우린 그것과 관계 없는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자, 뉴스토마토는요. 조금 진보 진영 쪽으로 경도돼 있다라고 봅시다. 바이어스가 좀 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계속 검찰이 밀어붙일 때 이재명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10%가 더 높았었어요. 뒤집혔구나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는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재명 문제 있다? 45%면 문제 없다? 45%.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가 이제 이게 10%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변호사들에게 이걸 묻진 않았지만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대언론, 그다음 대국민, 우리 억울하다 라고 하는 항변의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예.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 수사하고 있다 같은 그 국민적인 머릿속에 프레임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뒤집힌 거죠, 지금 여론이. 예.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도 옛날에는 한 60대 4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그게 과반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조국 수사는 잘못된 수사다. 왜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는 짓 보니까 저거 정치 보복적 수사였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언론이 그렇게 검찰발 심지어 KBS까지 예. 이재명 대표 집에 현찰 나왔다 같은 소리 하고 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어버렸어요. 예. 51%쯤이 나왔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저거 정치보복이네. 소설 쓰는 거네. 쇼하는 거네. 이런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정서는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진상 구속 적부심 기각되고요. 이게 정말 이상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처럼 수사를 오래 받아본 사람들은 저 흐름을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현찰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현찰 얘기. 현금. 네. 근데 현금이 뭉칫돈으로 나왔다? 자, 요게 좀 데자뷰가 있어요. 요 전에 노웅래 의원 집에서 현금 수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죠. 그럼 국민들이 자, 일단 집에서 현금 나온 거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집에서 현금이 나온 거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재산 신고에 그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은행에 다 입금했고, 그런데 이게 현금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며칠 전에 노웅래 의원과 뭔가 이미지를 좀 데자뷰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현금 나왔다고 하면 저거 왜 집에다 돈을 숨겨놨지? 현금 나왔다고 하면 이미지가요, 돈을 왜 숨겨놨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기사 자세히 안 보거든요. 보면 옛날 얘기예요 다. 거기다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친상 당했을 때 조의금 이런 종류. 예. 경성 기탁금 이런 거 있잖아. 돌려받은 거 이런 종류. 그렇죠.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억도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심한 거는 검찰 출입 기자들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검찰에서 던져주는 기사 말고 직접 갖고 좀 취재 좀 해보세요.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인지. 그냥 집에서 수억의 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그냥 KBS가 받았어.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지를 주기 위한 기사거든요. 이거 던져줘도 기사 쓰지 말아야죠. 어쨌든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정진상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근데 김만배는 좀 독특해요. 24일 날 새벽에 나온 게 이제 그분이 여기 나와갖고 월드컵 축구 보려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나와갖고 자기 일체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분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김만배 기자가 물론 거기도 회유 이런 것을 받았을 거로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남욱 정영학과 유동규와 김만배하고 일정 정도 간극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유동규 진술밖에 없고 남욱 진술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700억은 시장실 모기다라고 하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당 자료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예? 전해 들은 증거. 전문 증거는요. 전문 전문 증거라. 전문 증거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달된 거. 예, 그 전문 딱 법률용어로 전해 들은 들을 문, 전해 들은 전문 증거, 전해 들은 얘기는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분 보세요. 걸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뭐냐면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얘기 요즘 안 하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그거를 엮으려고 이화영 부지사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관계되어 있던 한 그룹의 회장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에 계속 올렸던 기사예요. 그리고 그 비서 중에 비서가 한 9명 중에 그 중에 3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저는 뭐 전에 전원이에요, 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회장님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걸 마치 구속시킬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 전에 들은 증거예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걸 모를까? 자기 그 사건에 자기 증인으로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700억 시장실 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었다. 전문 증거 능력이 없는 얘기를 난 여기서 이 법정에서 합니다. 변호사면서 난 변호사로 바보 천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사 나가라는 거거든요. 언론 플레이 언플용. 언플용이에요. 그리고 기사들이 뭡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기사들 중에 법조 출입 기자들 중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애들도 90%예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판상에서 형사소송법 전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했다. 좀 이상한 증언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야지 마땅한 거거든요. 예. 자, 이제 그 3명이 그럼 지금 여기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그렇죠. 인정 못하죠? 안 받았으니까. 그럼 증거를 대야 됩니다. 남욱과 유동규가. 증거 없잖아요? 그럼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줬는데 정진상, 김용이 나이 돈 이재명 줬습니다. 이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재명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맞아요. 더 씌우기 위해서 돈 뭉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돈 뭉치가 뭐가 불법인데? 예. 내가 여기 다음 방송 때 돈 뭉치 한 5천만 원 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방송할까? 5천만 원, 5만 원짜리 얼마 안 돼요. 천장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아니, 돼요. 그 정도 안 돼요. 천장이니까 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예. 그거 여기 쫙 뿌려놓고 할까, 우리가? 정봉주 새날 방송에 돈 뭉치 뿌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보도 보면 다 검찰발이거나 이 남욱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예. 굉장히 디테일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요게 남욱이 하는 이야기가 판사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디테일을 만들어내면 판사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아, 저거 분명히 줬나 보다. 거기다 그게 한쪽이고 이재명 대표 집에서 현찰이 나왔다 같은 소리를 또 관계없는 이야기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사건을 좀 나가보실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무슨 관계자들이 뭐 미국에서 이제 귀국한다, 뭐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동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흔들기 시작되는데 예. 그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터멜론들이 예. 지금 들썩한 느낌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이 김용하고 정진상을 민주당 차원에 대응하는 거 마땅치 않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 사과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유감 표명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뉘앙스가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느낌도 있고 아직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분들은 없죠. 그거 이제 전원으로요. 전원 그거 이제 예. 기자들이 민주당 뭐 비명계 의원은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죠. 그런 방식으로 들썩하고 여기에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설. 예. 근데 이제 전 또 열받는 게
지금 대장동이네 뭐네 뭐 변호사비 대납이네 뭐네 그 모든 것들이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측에서 퍼뜨렸던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발화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을 툭 던져놓고 봐 이재명 이상하지 지금 이재명 물러나야 돼 이 느낌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 저는 참으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거명되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박용진 의원은 별로 거명이 안 되고요. 조응천, 박용진 의원도 거명이 되네요. 조응천, 박용진, 이상민. 이분들이 국힘을 공격한 그 흔적이 있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기사가 안 나와요. 국힘을 언제 공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검찰의 가스라이팅 효과. 노웅래 당하는 거 맞지? 예.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얼핏 뜨문뜨문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요. 야, 너 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됐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당은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검찰 독재의 검찰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작 수사하고 기획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유감 표명하라는 사람들은 검찰의 기획 수사와 조작 수사와 검찰이 야당 탄압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위법한 게 나왔나요? 그럼 이제 저쪽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힘 쪽에. 구속됐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무죄 나오면 제가 보기엔 무죄거든요.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갖고 유감 표명한 거 다시 그 주워 담습니까? 이게 일단 검사들이요 기소해놓고 보면 이미 언론 재판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갖고 제가 그 가짜 미투에 걸렸고 4년 동안 정치를 못했거든요. 지금 정봉주 미투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5천 건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 무죄 나왔을 때 기사 5천 건 나왔습니까? 일단 던져놓고 아까 무슨 그 아가리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던져놓고 끝이에요 그거로. 검사들 아가리에 툭 던져놓고. 예, 끝이에요 그거로. 정봉주 지금도 댓글 보세요. 여러분들 기사 올라놓으면 그 KBS MBC 방송 나가면요. 저 미투 성추행범이 왜 와서 방송을 하지? 이래요. 이재명 사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게 검찰들이 그렇게 갖고 먹어주니까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유감 표명하라는 거예요. 당대표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 당직자들 다 만나봤잖아요. 당직자들 어떻게 보는지. 당직자들은 요즘 이래요. 국장들은. 당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다. 그건 뇌피셜이구나.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피셜. 그럼 이제 또 제가 물어봐요. 좀 힘 빠지진 않아? 힘은 빠지죠.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또 당에 무슨 사건이 있다니까 축축 힘이 빠지는데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최고위원들, 당대표, 당국장들 만나보면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갖고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당이 좀 뭔가 축적을 해가고 있다. 당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당직자들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비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은요. 관심이 거기에 안 가 있어요. 비명 쪽에서도요. 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재명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언론의 설레발이구만. 언론의 설레발이에요. 갈라치기. 왜냐면 이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추적해보면 되거든요. 이분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오해해서 이재명 대표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 우리들 공천에서 다 제칠 것이다. 이러한 뇌피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노심초사라 그러죠.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국회 여의도는요 이미 총선 국면은 넘어갔어요. 그럼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당에서 공천 안 받으면 떨어지니 이 소선거구제들을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토론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선거제도 바꾸자. 지금 제밥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어. 이재명 아무 문제 없으니 이재명 대표 아무 문제 없으니 괜히 무슨 뭐 이낙연 대표 들어갖고 뭐 당원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가 진짜 정마진이 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 막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케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진짜로 검찰이 아가리에 이재명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책임져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 갖고 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예. 그 사람들 정치 은퇴해야 돼요. 사과한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뭐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자기 같은 진영의 사람을 상대방한테 던져놓고 수년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짓을 한 사람들은 예. 최소한 이재명의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저번에 그 경선 끝나고 소위 말하면 수박 개 의원들 중에 예. 대선 후보는 이재명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이재명까지 나온 사진을 이재명을 자르고 올리는 그런 만행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거를. 예. 근데 그 연장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된 이후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들썩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냥 사실이 믿을게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 지금 이재명 흔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이게 2021년 10월서부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2021년서부터요. 검찰이 그때부터 그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럼 지금 얼마 걸렸냐면요. 정확하게 이제 14개월째 들어갑니다. 14개월 동안 털어갖고 기껏 나온 게 뭐냐면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증언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도 알죠. 이게 이재명한테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이분들은 총선 때도 이재명 당대표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어떻게 쌓아야지?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쪽으로 갔어요. 전 잘하고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장이던 이정수 지검장이 예. 작년에 국회 나와갖고 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였나요? 그분은 정치인 그분 아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예요. 자, 지금 이제 이야기 좀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정조사하고 예산안이 살짝 좀 딜된 느낌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안 처리해 주는 걸로 하고 국정조사 받을게 했는데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짧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한 90일 정도 한다 그러면 예. 이거 한 달 반짜리예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90일 했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황교안 직무대행이 연장 안 해줬거든요. 그 이번에도 연장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퉁쳐놨는데 본회의에 그 신청한 사람이 181명이 민주당이 5석이니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함의와 뉘앙스를 줬는데 이거 연장 안 됩니다. 연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45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여기에 45일은 뭐 준비기간에 대한 명시가 또 없어요. 그 준비기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에 본회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도 예산을 처리한 직후에 기간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부터 45일인 것 같아요. 예산을 처리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준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준비기간 30일인가 이렇게 줬어요. 박근혜 국정조사 때는. 준비기간 30일 그다음에 그 본 국정조사 기간 90일 추가로 30일 할 수 있다. 1차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은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국정조사를 들어가는데 45일이면 좀 짧습니다. 네.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측면도 생각이 있고요.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11월 22일 날 가족들이 기자회견 처음 해갖고
육개항 요구 조항을 냈잖아요. 거기에 책임자 처벌도 없거든요. 가족들이 무척 온건하게 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가족들이 그 민변이나 뭐 그 종교단체에 해갖고 곧 입장 발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쉬운 건 그러면 어차피 이건 국정조사가 가족들이 입장 발표하고 국회 181명이 제안해갖고 국정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국정조사 무조건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촉구하면서 장애 집회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국정조사를 만약에 장애 집회 했으면 기간도 이거 국민의힘이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국정조사? 181명이 제안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11월 22일 날 가족들의 기자회견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랬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세게 나갔어야 된다. 민주당이 세게 나갔어야 되고 그 전에 민주당은 당 압수수색 됐을 때 그냥 국정조사 요구됐을 때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천막 쳐놓고 농성했는데 그 농성을 시청 앞에 가서 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핑계로 해갖고 지난주에 국민총궐기 때 11월 19일 날 7명 의원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 그렇게 나왔으면 그 핑계로 해갖고 그 명분을 해갖고 장애 집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정진석이 발끈했잖아요. 대선 불복이냐. 그건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민주당이 두 가지 아쉬운 건 장애 투쟁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울분과 이 분노를 같이 가려고 했던 그게 좀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건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정진상과 김용과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검찰이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경제 공동체도 아니야. 정치 공동체다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낙마한다면 우리 정권 교체 못합니다. 못하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무슨 당위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요. 이런 거예요. 경제 공동체는요. 말이 됩니다. 왜냐면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거든. 부부는 공동지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정황으로 보게 되니까 박근혜가 뇌물 받은 것을 최순실이 그대로 다 썼다.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정치 공동체는요. 제가 어제 당에서 특강하지 않았습니까? 120만 당원과 저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는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걸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왜 얘들이 지금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었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로 겁박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사찰을 하든지 해서 정진상,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일부를 유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제 거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딱 걸리면 정치 공동체니까 법적으로 못 걸지만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정진상이 문제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 결국엔 그래요. 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올인하시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진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저 폐악질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중심으로 우리가 정치 공동체가 돼서 뭉치는 것이 답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정치 공동체로 모여야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넘어가면 재밌어요. 아주 즐거워. 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저는 제가 서동요 하나 부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 임기 반환점 돌았다. 그 1년 다짐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우쩍 하는 소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한테 여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분열의 징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은혜를 때리는, 사실 이게 임기 초에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그 점 하나. 그리고 다음에 국정조사를 자기 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서 왔는데 일단 표결을 할 때 반대표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그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막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합의해온 사항을 다시 그 다음날 번복하는 뭐 대검을 뭐 넣었다 빼라 하는 방식으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측면. 예. 이 두 가지가 저는 그 여권 분열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임기 말 현상. 근데 이제 저게 저는 이제 특강 나가서도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계속 만나보잖아요. 국힘 의원들, 그 다음에 원내외 의원들, 그분들 이제 또 빨대 대고 얘기하는데 국힘은 이미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이 된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 때로 자꾸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때 이영호 찍은 분이 42명이거든요. 경선할 때. 예. 이번에 181 플러스 42 하면 220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어제죠. 254석 재석 중에 예. 찬성 220표, 반대 13표. 이 13표가 이제 조정은 포함해가지고 저쪽에서 12표가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예. 주호영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없는 상태로 투표를 해버린 거고, 그리고 기권이 21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69석, 170석가량 되고, 그럼 여기에 지금 찬성한 게 여기다가 한 50표 이상이 반란표라기보다는 주호영을 따르는 표. 나머지는 주호영을 반대하는 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2024년 총선에서 무소속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 자, 이영호로 찍습니다. 이영호 찍은 게 42표예요. 그리고 TK에 3선 이상 의원들이 3명입니다. PK에 12명이에요. 3선 이상 의원들이. 그럼 15명이거든요. 이 15명은 영남에서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재선들 중에서도요, 검찰 딱 만들어주면 공천 못 받는다고 하는 위기감에 있는 분들이 안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30-40명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요, 제가 특가한 것 중에 검색을 해보면, 어디 꽤 그 의미 있는 언론사에서 기자분이 와갖고 그걸 강의를 받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기사를 써요. 정봉주 주장 이러면서 국힘 내부에 40명 내지 50명은 반윤 내지 비윤으로 돌아섰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이 그걸 저한테 보내줘요. 이 기자가 왜 그걸 썼을까요? 난 너무 재밌는 거야, 그 기사가. 본인이 취재한 내용하고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재는 했는데 이 기사 쓰면 위에서 데스크에서 킬 시킬 거 아닙니까? 너 이거 근거 대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어. 그쯤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정봉주 입에서 하니까 정봉주 입을 핑계를 대갖고 기사를 써요. 그 기사가 부정적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영호 찍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웃기고 있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김은혜가. 예, 김은혜가 웃기고 있네 한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주호영 아닙니까? 그 수석하고 김은혜하고 둘이 퇴장시키잖아요. 그 웃기고 있네가 그러면 주호영한테 한 소리였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예?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개인사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석께서 방구를 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구를 삐끼니까 어떻게 웃을 수는 없고 웃으면 찍히니까 웃기고 있네 그걸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근데 또 그 주호영 이분이요 17대 때 같이 교육을 했잖아요. 은근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나마 저쪽에서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뜰 때 주호영이 처음 정치한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변호사다 그랬고 열린우리당에 영입하려고 그랬던 대상이에요. 판사 출신 변호사. 예. 그분이
영남대 출신입니다. 박진영하고 동문이에요. 왜 영남대 간 줄 아세요? 가난해서? 아니요. 그럼. 1차 서울대 떨어지니까 열받아갖고 후기거든요. 영남대가 4년 장학금 받고 월급 받고 거기를 가요. 그래갖고 3학년 때가 사법고시 패스해요. 머리 좋으신 분이구만.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갈 쌀을 떨어뜨리니까 열받았고 에이씨 후기 그때 후기는 이제 성대 이런 데가 있을 때거든요. 네. 후기 안 가고 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7구학번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완전히 주류 사회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도 아니고 저 대구에 어찌 보면 약간 비주류 대학인데 거기 나와갖고 주류 사회로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분이 묘한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수구 꼴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렇구나. 지금 이분은 정치 복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친윤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만약 직원을 할 수 있으면 뭐 서울대 친구니까 서울대 들어갔으면 동기동창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같은 60년생이고. 그러네. 그러면 직원을 했을 텐데 친윤 쪽에서 이분은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 류의 정치와는 결이 다릅니다. 정치 복원을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퇴장할 정도 이분이 야당한테 밀려서 퇴장한 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핑계로 내는 거거든요. 원래 야당이 막 뭐라 그러면 야당 핑계에 대해서 청와대 가고 대통령실 갖고 야당이 이렇게 하니 얘기 좀 들어줍시다. 이게 야당의 레버리지로 쓰이는 게 원래 여야 관계예요. 그게 정치력이고. 그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그날 야당이 막 뭐라 그러니까 김은혜하고 둘을 퇴장시킨다고 뭐 세상 반쪽 나지 않지 않습니까? 퇴장시킴으로 인해서 야당을 누른 거예요. 야당을 달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내 의총에 갖고 이용. 초선 비례. 오선 원내대표한테. 수행실장. 비례는요. 그냥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지 왜 여기 와갖고 국회의원을 해요. 잊혀진 계절이에요? 참, 그거 참. 네? 아이고. 웃을 수도 없고 안 그거를 이렇게 제가 분위기를 봤더니 노려보면서 했대요.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의 손가락질 하듯이 하면서. 그게 허가호의잖아요. 예. 윤석열하고 조금 가깝다는 이유로 예. 당의 어떤 암묵적 유계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런 생각 하겠죠. 예. 저 새끼가? 이런 생각 하겠죠.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요. 이분들 머릿속은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힘은. 지금 이미 분열이 됐어요. 50명 나옵니다. 50명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민주당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해서 그분들 나와갖고 제3당 만들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 도와주세요. 노태우죠. 예. 저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저 이 사람 믿어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이건 무척 중요한데 국힘은 분열될 수 있는 그 카드를 제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통합과 연대하든지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못하면 상대방의 분열의 카드는 민주당이 169석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이 칼자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비명이 뭐라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는 뭐 이런 토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비명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지들 공천 받기 위해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소선거구제 깨자. 중대선거구제 가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주장은 국힘의 국힘의 비윤 반윤이 지극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중대선거구제 하면 우리 당도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당 안 쪼개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에게 등 돌렸다고 해갖고 미리 컷오프 시키거나 이런 거 안 할 사람입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보다도 내가 봤을 땐 못해요. 이재명 스스로가 예. 진짜 주류가 되려면은 예. 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예. 그거를 노골적으로 정치보복 그럼 하겠습니까? 만약 컷오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름반이 이제 요즘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명수대라고. 이재명 사수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명수대.
이재명 번역기에서 예, 명수대가 돼서. 뭐 일주일 사이에 바뀌어. 아니 번역기나 명수대나 그거 도찐개찌지. 근데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척을 졌다거나 혹은 본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컷오프를 시키면요. 근거 없이 컷오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반대할 거예요. 제가 컷오프의 희생양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A라고 하는 의원이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분 이 지역 공천되면 안 돼. 그래서 당에서 한 20% 아래 하위 평가 나오는 분을 컷오프 시키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갔어. 온갖 다면 평가를 했는데 들어갔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살릴 수 없죠. 그렇지만 일부러 내가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컷오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120만 당원을 모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갖고 쭉 여론조사하고 청문조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인기가 없고 그분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그럴 때는 공천을 예를 들어서 뭐 중대선거구제 하면 3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는데 그 명단에 못 넣을 수가 있죠. 그럼 그분은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룹적으로 제끼는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만드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근데 확실히 윤석열은 아까 그 뭐 원내대표가 야당 이제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같은 그런 걸 정치력이라고 했잖아요. 예.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오늘 어떤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인데도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29점 얼마나? 29.9인가 이렇게 예.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국회가 걸려 있으면 예.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를 한 번쯤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자는 국민의힘 지도부만 초대해서 만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관저가 이제 다 완공돼가지고 만찬 정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누가 봐도 야당 그냥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좁쌀 정치죠. 그리고 그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처장이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갖고 대통령실에서 그 근거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요. 유인태 그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건데 대통령이 난 야당 대표 이재명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당 대표를 만나라 그러니까 난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제안을 그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 유인태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려보면 저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람들은 그 호불호가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저를 싫어한다고 했고 제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저는 그분이 무척 정치력이 높은 내공이 센 정치인이라고 저는 존경하거든요. 유인태 그분이 그리고 여야 두루두루 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는 모태 수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박이냐 아니냐 이제 뭐 그런 평가는 떠나갔고 근데 그분이 국회 사무총장도 있었잖아요. 사무총장 시절에는 여야 의원들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국힘하고도 엄청 친해요. 그분의 정보력이면 그분이 들은 얘기는 맞을 것이다.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유사한 얘기를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인간 또 있었잖아요. 이준석. 그러네. 그게 이분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캐릭터가 그때는 뭐라 했어요? 내부 총질러라고 딱 규정을 했잖아요. 내부 총질러는 당대표 없어지니 당이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내부 총질러. 그걸 다시 풀었으면 나는 그 인간이 인간 자체로 싫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살아온 삶을 쭉 봤어. 윤석열 봤더니 20년 이상은 25년을 검찰에 있었잖아요. 검찰은 타협과 조종과 연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은 문제 있는 사람은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25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은 후천적 D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싫은 사람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범죄자라고 잠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국회 사무처장인가? 얘기를 좀 신뢰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면 쫌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쫌생이라기보다는 진짜 대통령에 부적합한 캐릭터예요. 예.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가끔씩 욕 먹었던 게 예. 화합하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럼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최소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국민에 대한 태도는 다 아우르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싫은 건 MBC 나가, MBC 못 타,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편가르기 좋아하고 화합하는 유전자가 아예 없는 사람. 대선 후보 시절에요. 인터뷰를 안 한 방송 언론사가 있어요. 그 언론사를 아예 방문도 안 한 언론사가 3군데가 있어요. 방송국이. 그럼 한경우예요? 대략 아니요. 그런 느낌인데. MBC 안 갔습니다. 아, 그때부터 싫어했구나. YTN 안 갔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저는 들어서 그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데 JTBC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MBC나 이런 데서 YTN 이런 데서 전전긍긍해갖고 YTN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사장이 알아서 겠다라고 하는 게 뭐 모욕적 발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YTN에서 뉴이쩌 있어요. 돌발 뉴스. 뉴스가 있는 저녁.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도 대표 방송 중에 하나 했었어요. 제가 출연했던. 그거. 예. 그거요. 까맣게 나왔던 거. 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요. 그 진행하는 그 진행자도 어떻게 없어진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그냥 편성이 안 돼. YTN 지금 이제 민영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알아서 그냥 뺀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YTN을 안 왔었거든.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윤석열 이분의 캐릭터를 보면 이렇게 싫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캐릭터로는 아주 좋은 캐릭터인데요. 국회의원도 못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큰 게.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책무는 국민 뜻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예. 자기 반대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통령.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자라면 사실 부적합한 거죠. 자, 어쨌건 국민의힘 지도부만 초청하고 뭐 만찬하겠다. 관저 이만큼 리모델링 했으니까 예. 와서 한번 구경들 하시고 자, 술 한잔 하시고 이런. 예. 여러분 왜 이재명 후보를 안 보냐면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만나는 순간에 검찰에 시그널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예. 수사받은 사람하고는 우리 뭐 대화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게 한동훈 워딩 아닙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 생각이 김건희 생각이고 그 생각이 윤석열 생각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쫌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핵심이 이거거든요. 국힘은 이미 50명은 당 떠났다. 어떻게 보면요. 환갑된 사람의 약간 초등학생 같은 소위 땡깡이 있어 보여요.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환갑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뭐 42살인 걸로. 이제 그렇죠. 우리 만으로 42살. 아유. 머리 피도 안 마른 것이.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지금 도어 스태핑을 뭐 중단했잖아요. 예. 무기한인데. 다시 안 합니다. 다시 안 할 것 절대 같습니다. 안 합니다. 예. 참네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요. 도어 스태핑 하기 전에 스텝 다운 할 것 같아요. 스텝 다운? 예. 그건 뭡니까?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스텝 다운이라 그러잖아요. 도어 스텝 다운. 하이야. 도어 스텝 다운. 도어 스텝 다운. 아이고. 문 열고 아래로 내려오는 걸 도어 스텝 다운. 그렇고 스텝 다운. 자, 오늘의 말말말이다 이거는.
도스- 원래 이제 말 많으신 분인데 이 질문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해주셨어요. 예. 도어 스태핑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스텝 다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어. 오늘 너무 좋다. 자, 오늘 7시부터는 또 정봉주 TV로 가시면 되는데 6시 50분서부터 켜놔요. 켜놓으세요, 좀 예, 제발. 아니 그래야- 그렇게 말 듣고 켜놓으니까 좀 많이 들어오세요. 지난주도 안 켜놔가지고 켜놨어요. 55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만. 우리 방송 50분에 끝나요. 아, 그럼 50분서부터 켜놓고. 50분도 켜놔요. 켜놓고 이제 방송 시작하는 건 아니죠. 켜놓기만 하면 되는 네. 거죠. 49분부터 켜놓으세요. 49분 알겠습니다. 아, 참. PD야 PD 정봉주 TV PD야. 아니 뭐 사실 우리 계열사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해라 고마워라.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TV 대박 났네. 예. 거의 10,000명 갔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요. 예. 우리 그저 시사방송에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정봉주 보면 여러분 힘나지 않으십니까? 정봉주 TV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스텝 다운의 방법이 있는데 아. 지금 당에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입이 딱 잠겼어요. 어쨌건 정치를 유쾌하게 예. 사람들 마음속에 멍이 들어가요 지금. 진짜 염증 느낀대요. 아니 그리고 어제 여기 새날에서도 방송을 했고 정봉주 TV에서도 송출했던 당 그거 음. 민주당 그 강령의 기초 어쩌고저쩌고 그거 좀 들어보면 의미 있어요. 그 썸네일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거요. 예. 해당 10만 원짜리인데. 음, 에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요.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한 3, 40분 후에 다시 오고요. 의원님은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